저는 베이스캠프의 영어 강사 이진희 선생님입니다. 자, 저랑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명문대성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어떻게 나왔었는지 한번 같이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명문대성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분석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는요, 선생님이 문제 유형을 이렇게 나눠봤어요. 대성고등학교는 항상 정해져 있는 시험 범위가 있어요. 그 시험 범위는 뭐 모의고사, 외부 지문, 교과서 이렇게 나오는데 대성고등학교는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문제가 나오느냐, 그 문제의 출처보다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느냐, 문제 유형을 알아보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특이한 게 있어요. 어떤 게 특이하냐면요. 순서, 그 다음에 빈칸, 그 다음에 문장 삽입,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어법, 그 다음에 어휘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이거 뭐 많은 순서대로 1, 2, 3, 4, 5를 쓴 건 아니고 이 5개의 유형이 거의 골고루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커다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쵸? 물론 뭐 흐름 문제도 한 문제 들어가 있고 뭐 요지 문제도 한 문제 들어가 있고 지금은 더 이상 수능에는 나오지 않는 같은 대상 찾는 문제도 한 문제가 들어가 있지만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서 교과서 시험 범위에서 나온 그러한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모의고사와 외부 지문에서는 이제 이런 유형이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29번부터 39번까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 모의고사 유형으로 이렇게 골고루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성고등학교의 내신 시험 문제의 특징은 이거예요.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오지 않는 유형은 내신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혹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그런 유형은 내신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저 뒤 29번부터 39번까지 여러분들 영어 등급을 가를 수 있는 그 중요한 문제들이 출제되는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같은 유형으로 대성고등학교 내신 시험이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6번은요. 교과서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틀렸으면 반성하세요. 이렇게 적어놨죠. 그렇죠?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7번에서 26번 이 출제되었는데 틀렸으면 반성하시오. 이렇게 적어놨어요. 왜요? 왜냐면 굉장히 문제가 평이하게 출제되었기 때문이에요.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혹은 뭐 학교에서 이제 수업 나가겠지만 학원에서도 여러분들은 수업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원에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 그리고 제공하는 워크북을 마치고 그리고 제공하는 변형 문제를 다 풀어보셨다면 정말 어렵지 않게 쉽게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 있었던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27번부터 34번까지 대략 한 8문제 정도는 외부 지문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비교적 평이했어요. 자, 처음 보는 그런 유형의 아니면 처음 보는 그러한 지문이었겠지만 여러분들이 외부 지문 글쎄 할만했는데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는 친구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비교적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굉장히 고득점자가 많았다. 고득점자의 비율이 올라갔다. 그래서 한 문제 틀렸을 때 어떤 친구는 낮은 배점의 문제를 틀려서 운이 좋게 1등급이 떴을 거고요. 또 어떤 친구는 운이 안 좋게 굉장히 높은 배점의 문제를 틀려서 2등급이 떴을 겁니다. 그래서 한 문제 차이로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그런 고득점자가 많이 배출된 시험이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꼭 학원에서 수업을 듣지 않았다 할지라도 읽어보면은 뭐 순서나 문장 삽입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마 다 괜찮게 푸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했다면 아마도 어법 문제에서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 대성고등학교 내신에서 어떤 어법 개념들이 출제가 되는지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놨습니다. 같이 볼게요. 보면요. 여기도 약간 특징이 있어요. 한번 표시해 볼게요. 동사 자리,
동사 자리, 동사 자리, 그 다음에 동사 자리, 그 다음에 동사의 수일치, 동사의 수일치, 네, 이렇게. 그 다음에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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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사 또 이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태, 그렇죠? 이렇게 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출제된 어법 개념의 대다수가 동사 자리, 관계사, 그 다음에 태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렇죠? 자, 요 개념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항상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대성고등학교 시험, 어법 시험조차 이 모의고사에서 물어보지 않는 정말 저 문법책 끝에 구석에 있는 그러한 어법 사항을 문제로 출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뭐 예전에는 시험 문제를 조금 억지로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변형을 굉장히 심하게 해서 이제 어법 문제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했었는데 요즘에는 어법 문제가 그렇게 저기 구석에 있는 어법 개념이 나오는 추세가 아니고요. 다 우리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에 출제되는 최다 빈도 출제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법 개념들이 내신 시험에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적어 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자면 문장 전체 구조와 분사의 태를 물어보는 유형이 가장 많이 출제된다.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실 때에도 그래서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는 훈련 해주셔야 되고요. 분사의 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pp가 쓰였으면은 이 자리가 동사 자리는 아니지. ing, pp를 골라야 되면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평소에 좀 학습을 꼼꼼하게 하고 넘어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 같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외부 지문의 출처입니다. 자, 외부 지문이 보통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면 우리가 조금 대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외부 지문의 출처를 한번 뒤져봤어요. 자, 뒤져봤더니 좀 눈에 띄는 것은요, 21년 수특, 그렇죠? 그 다음에 2012년 수능 완성. 그다음에 2019년에 있었던 EBS 만점 마무리 봉투 모의고사 이렇게 나왔어요. 요건 다 출처가 어디예요? EBS예요. EBS에서 나온 연계 교재가 여러분 내신에 그대로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출처가 나오지 않은 것들은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이렇게 다 인터넷 신문 혹은 사설들을 실어놓는 사이트에서 이제 발췌한 글인데요. 이건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의 추측에 따르면 아마도 이런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췌한 기사나 아티클을 가지고 사설 모의고사가 출제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신문에서 기사를 발췌해서 사설 모의고사를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출처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들도 사실은 옛날 사설 모의고사가 아닐까 이런 추측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요한 거는 이 EBS에서도 이제 이 외부 지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특히나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책에서 이제 발췌해서 외부 지문을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책 한두 권을 공부를 해서 나는 외부 지문 대비가 잘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책 한두 권을 풀어서 나 이제 외부 지문 한 90% 정도까지는 대비가 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평소에 다양한 그러한 분야의 지문을 공부해야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수업 시간에 또 외부 지문 대비를 우리가 잘 하고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고사가 매우 평이하게 나왔기 때문에 기말고사에서 등급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문제 차이로 1등급과 2등급이 갈렸기 때문에 그 한 문제도 약 0점 몇 점 차이로요. 그쵸? 뭐 0.1점, 0.2점 차이로 1등급과 2등급이 갈렸기 때문에 이제 기말고사에서 등급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이다. 중간고사 때서 진짜 아깝게 2등급 받은 애들은 기말고사에 목숨 걸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도 기말고사 대비를 좀 더
열심히 충실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께서도요, 등급을 갈라야 되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어법이나 까다로운 외부 지문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내부 지문은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하고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학교에서도 이제 수업을 나가고요. 학원에서도 수업을 나가죠. 그렇죠? 뭐 특히 이제 2022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는 수업을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데 수업을 듣고 나면 이제 선생님이 워크북을 주고요. 변형 문제를 이제 매 시간마다 드리죠.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잘 해오셔야 됩니다. 조금 문제수가 약간 버거운데 싶을 정도로 선생님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맞히면 그러면 여러분들 내부 지문은 틀리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70 몇 점을 맞던 그러한 친구도요. 이번 시험에서는 한 개, 아니 2개 정도 틀리는 그런 친구도 제가 봤거든요. 그 친구는 정말 꼼꼼하게 복습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외부 지문 대비도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성적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외부 지문은 평소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그렇죠? 아까 전에 바로 앞에서 보셨다시피 외부 지문의 출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뭐 고3 연계교재 뭐 한 문제는 21년, 한 문제는 12년, 한 문제는 뭐 19년 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뭐 어떤 한 해 연계교재를 싹 다 푼다고 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그대로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 지문은 다양한 지문을 우리가 평소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학원에서는요,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모의고사 지문을 가지고 매 시간 한 4지문 정도씩을 풀어보죠. 그쵸? 여러분들이 풀고 시간을 가지고 풀고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 그 모의고사 해설이기 때문에 핵심만 콕 집어서 이제 해설 강의를 해드리잖아요. 그쵸? 그 시간은 굉장히 소중히 여기셔야 되고요. 그 시간 동안에 이거 어차피 뭐 시험 범위도 아닌데 이 시험에 이 똑같은 지문 나오지도 않는데 이거 뭐 공부해봤자 소용있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외부 지문 대비를 우리가 평소에 하는 거다라고 꼭 생각을 해주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시간 내 문제를 풀고 해설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요거는 학원에서 다 외부 지문 대비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어휘학습 꾸준히라고 되어 있죠. 이거 2번과 연관되는 사항이에요. 우리가 외부 지문을 평소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과서와 정해져 있는 내부 지문에 나오는 단어만 열심히 외워서는 승산이 없어요. 당연히 우리가 어떤 문제집을 한 권을 정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한 바퀴 돌리면서 암기해보는 그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클래스 카드 학습을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학원에서 제공하는. 그래서 그 클래스 카드로 지금 워드 마스터, 우리가 지금 워드 마스터 나가고 있어요. 그쵸? 하이퍼 2000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워드 마스터를 나가고 있는데 그거 매일매일 선생님 그 시험 볼 수 있도록 복습 테스트와 단어 테스트 올려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이 외부 지문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이제 빼먹지 말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중간고사 때보다 기말고사 때가 문제는 조금 더 어려워지겠지만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셔서 누구나 한 등급 이상씩 상승할 수 있도록 바라봅니다.